예, 우리 KDI의 현호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토론회 하면은 발제하기 전에 의원님들 다 나가시는데 오늘은 발제할 때까지 2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앉아 계시고 또 지금 막 발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됩니다만은 우리 정우택 최고께서 끝까지 앉아 계십니다. 우리 현호석 원장님 얘기 듣고 나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 마음은 놓인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이 세계 대공황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EU 전체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28%고 무역 교역 규모가 33%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끼리 하는 영내하는 교역 이런 것들이 65% 3분의 2 정도가 되고 설사 EU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더라도 우리 수출은 한 1% 정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라는 나라가요. 원래 70년대, 80년대, 한 20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이 많고 가장 촉망받는 나라가 이게 노조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서 오늘 이 지경에 되어가지고 유로존 전체에서 그리스한테 지원한 돈이 1만 불 정도, 1인당. 근데 지금 그리스의 1인당 GDP가 2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그 1만 불 정도를 줬으니까 한 40%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받은 거는 내 거고 다시 새로 또 추가로 해달라고 못 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재미있는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해 주실 순서는 우선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김종수 논설위원님, 박오남 교수님, 김광수 소장님, 김준일 부총재님, 그리고 정부 측 우리 신재윤 차관님은 가장 마지막에 토론을 해 주십시오. 토론 시간은 10분이고 그 중간중간 플로어에서 진행 요원들이 다니면서 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 하실 때는 어디서 오신 누구다 하는 거 밝히고 어느 분한테 대한 질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윤창현 원장님부터 금융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창현입니다. 이게 또 빨리 토론을 하게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원장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새 금융을 포함해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을 누가 사준다고 그래서 양식당에를 갔는데 빵을 갖다 주더니 소스는 뭐로 할 거냐 아주 우아한 식당이었습니다. 빵 찍어 먹는 소스까지 선택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리스 소스하고 이태리 소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참 갑자기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 근데 한 분이 딱 웃으시면서 그리스가 요새 맛이 같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웃으면서 이태리 소스로 다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느낀 게 이게 나라가 망하면은 소스도 안 찍어 먹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발표해 주시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잘 나가던 나라들인데 정말 어떡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가만히 보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신 대로 금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다른데 돈은 같이 쓴다. 근데 돈을 같이 쓰니까 이제 남의 나라 물건을 아주 쉽게 사옵니다. 내가 쓰는 돈 그냥 주면 되거든요. 유로를 같이 쓰니까 독일 물건 좋은 거 많으니까
그리스에서 독일 물건 잔뜩 갖다가 신나게 쓰고 유로를 갖다가 주면은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문제는 이제 유로를 그러면 그리스가 찍을 수 있느냐. 쓰긴 하는데 찍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발행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꾸 적자를 내면, 계속 무역 적자 내면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국내에서 유로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거든요. 디플레 생기고 불황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방지하려고 정부가 나가갖고, 정부가 밖에 나가서 돈을 국채로 해가지고 빚을 내다가 그거를 국내에다 뿌렸다는 얘기죠. 재정 지출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게 정부가 국채를 정부 빚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통화가 줄어든 만큼 밖에 나가갖고 정부가 유로를 끌어다가 빚으로 내다가 뿌린 거니까 정부가 통화정책까지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나라는 다른데 돈은 같이 쓰다 보니까 적자를 쉽게 자기 돈으로 그냥 쉽게 이제 그 파이낸스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의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서 이거를 메꾸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빚으로 메꾸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부동산이 좀 잘 되고 별장 같은 거 사러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본수지 쪽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두 나라가 조금 달라 보여도 확실하게 같은 게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PX라고 부르는, 또는 GIPS라고, 아까는 GIPISI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 이 나라들 깨끗하게 나옵니다. 통계를 보면. 바로 무역적자입니다. 무역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한 20년 동안 계속 그 적자입니다.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을 다시 정부가 가져오던 남의 나라 돈으로 빌려오곤, 빌려오는 바람에 엉망이 되는, 그래서 두 개의 적자가 겹치게 되면서 이제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 또 지적해 주셨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계속 빚이 증가하다가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8월 5일, 작년 8월 5일 날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죠. 금융시장에서. 바로 미국의 국채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AAA 최우량 등급을 놓친 일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협상이 자꾸 지연되니까 S&P라고 하는 유명한 신용평가사가 미국 국채의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70년 동안 전교 1등 했는데 전교 2등으로 떨어지니까, 그렇다면은 최우량 등급의 채권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면 그리스 채권은 쓰레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불똥이 갑자기 그리스로 터지고, 결국은 이 금융시장에서 이 소위 다운그레이드, 등급 하락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 불똥이 그리스로 터지면서 그리스 빚에 대한 신뢰가 확 깨지면서 그다음부터 아주 엉망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8월 5일 저기 보시면은 7월 달 조금 그리스가 안정이 됩니다. 이 금리라든가 CDS 프리미엄 이런 게. 그러다가 이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참 여러 가지 금융 사이드에서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고 적자를 자꾸 내는 데서 온 문제가 상당 부분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금융권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앞쪽은 원장님 발표로 대신하면 될 것 같고, 63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조금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경책, 이따 다 나올 문제들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착륙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부동산 시장은 뭐 많이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죠. 풍선에서 바람을 빼는 방법은 터트리지는 않고 빼기만 하자. 그래서 부드럽게 빼야 됩니다. 잘못 이렇게 탁 바늘을 건드리면 뻥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과정이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팽팽했던 풍선이 조금 바람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그것이 조정될 수 있다면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상위권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역시 그 급격한 자본 유출인 문제. 이거는 뭐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우리나라는 은행하고 그 다음에 이 외국 자본 두 가지 문제만 일단 잘 막을 수 있으면 최악의 상태는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97년의 경험이고 2008년의 경험이다. 2008년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9월부터 12월까지 700억 불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외환보유고가 2,700억 불 가까이 있어가지고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막아주고 은행 쪽으로 뱅킹 크라이시스로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버텨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은행과 외국인 자본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개의 그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둥을 갖다가 좀 잘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습니다. 저도 뭐 금융연구원에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좀 혼내고 문제 삼고 또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는 은행 가지고 너무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좀 서로 욕하고 비판하는 거를 좀 자제해야지 먼저 이렇게 누가 나서서 막 그냥 나쁜 애라고 그러고 수수료 낮추라고 그러고 돈 많이 받는다고 그러고 사실 그렇게 자꾸 욕하면은 그게 일반의 신뢰가 깨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보시면 역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참, 보면 볼수록 참 가슴이 아픈 문제입니다만 역시 뭐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가지고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 자기가 뭐 10억짜리 집을 8억 얻었다. 8억 빚을 얻어 샀다. 근데 못 갚겠다. 집값은 7억 6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느 날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냥 그 집만 딱 달랑 가지고서 처분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쉽게 그냥 집을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역시 위쪽은 좀 힘들더라도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힘드신 제일 아래쪽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선별적 지원 방안 이거는 뭐 저희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직접 정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당국하고 좀 협조를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 금리 같은 경우에 뭐 한 15%대 넘어가면 한 30%로 뛰어버리는데 한 10%대 후반 정도에 좀 빌릴 수 있는 그런 대부업 개념, 반값 대부업이죠. 이런 개념 같은 거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금리의 그 촘촘한 그 체계, 즉 17% 금리도 제공되는데 21%, 22%에서 골고루 금리대가 제공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